지난 도화살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도화살보다 200% 더 강렬한 살이 있다고. 오늘 그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처음엔 별 느낌 없었어요. 근데 두세 번 만나니까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요. 눈빛 하나, 미소 하나에 자꾸 끌리는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홍염살의 힘이거든요. 홍염살이 뭐냐면요. 도화살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모이는 꽃이라면요. 홍염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정확히 겨냥해서 쏘는 저격수예요. 한번 겨냥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홍염살이 내 사주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있는 줄도 모르고 안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내 사주에 홍염살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언제 강해지는지까지 전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홍염살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나실 거예요. 자, 그럼 홍염살이 정확히 뭔지부터 볼게요. 홍염살은 한자로 붉을 홍, 고울 염, 살자를 쓰거든요. 직역하면 붉고 고운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염이라는 글자가 재밌어요. 풍부할 풍에 색깔 색이 합쳐진 글자거든요. 다양한 색깔을 풍부하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자기 매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이라는 글자도요. 실사자에 장인 공자가 합쳐진 글자거든요. 실을 잘 이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관계를 잘 엮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옛날 명리서에서는 이걸 흉살로 봤잖아요. 주색잡기로 인한 화를 경고하는 살이었거든요. 명리정종이라는 책에서는요. 홍염살이 있으면 다정다욕하고 바깥에서 정을 즐긴다고까지 썼어요. 심지어 부잣집 딸로 태어나도 탈선한다고까지 적혀 있어요. 좀 무섭죠? 근데 현대 명리학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홍염살이 있다고 다 바람 피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대부분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홍염살은 매력의 칼이에요. 의사가 쥐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도적이 쥐면 사람을 해치고요. 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새벽 이슬에 비유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그 이슬을 젖소가 먹으면 유익한 우유가 되잖아요. 근데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거든요. 홍염살도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도화살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도화살 잘 아실 텐데요. 핵심만 딱 3가지 비교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화살은 꽃이 피어서 나비가 모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끌려오는 수동적 매력이죠. 근데 홍염살은요. 내가 타겟을 정해서 쏘는 거예요. 능동적이에요.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이게 대종상 시상식에 비유하면 딱이에요. 축하 무대에 선 가수가 도화살이에요. 근데 대상을 받는 배우는 홍염살인 거죠. 무대 위에서 조명을 독차지하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도화살은 온 오프가 안 되잖아요. 항상 켜져 있어서 원치 않는 관심도 받는 거예요. 근데 홍염살은 컨트롤이 돼요. 평소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허름하기까지 하죠. 근데 목표가 생기면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낮저밤이라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처져 있다가 밤에는 완전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동물에 비유할게요. 도화살은 고양이에요. 도도하지만 다가오게 만드는 매력이잖아요. 홍염살은 강아지예요. 살갑게 다가가는데 그게 또 전략적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꼬리를 치는 거죠. 별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눈길도 안 줘요. 정리하면요. 도화살이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은은한 매력이라면요. 홍염살은 특정 이성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치명적인 매력이에요. 도화살로 팬을 모으고 홍염살로 저격하는 거예요. 이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집중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내 사주에 홍염살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이에요. 먼저 사주홀에 들어가세요. 사주홀이라는 사이트예요. 설명란에 링크 남겨놨거든요.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사주 내 기둥이 나와요. 양력, 음력 구분해서 입력해주시고요. 만세력 앱 따로 받으실 필요 없어요. 사주홀에서 다 돼요. 자, 사주가 나오면요. 윗줄과 아랫줄 두 줄이 보이실 거예요. 윗줄을 천간, 아랫줄을 지지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윗줄 글자를 보세요. 이걸 일간이라고 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도화살은 지지끼리 받잖아요. 기억나시죠? 홍염살은 달라요. 일간에서 아랫줄 지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일간별로 홍염살이 되는 글자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시고요. 스크린샷 찍어두시면 편해요. 갑목 일간이신 분들,
아랫줄 내 글자 중에 오화가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오는 말 오자예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갑오일주는 일주 자체가 홍염살이에요. 가장 강력하죠. 을목 일간이신 분들, 아랫줄에 신금이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신은 잔나비 신자예요. 참고로 을신일주는 도화살과 홍염살이 동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일주예요. 병화 일간이신 분들, 임목이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이는범 인자예요. 병인일주가 해당하죠. 정화 일간이신 분들, 미토가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미는 양 미자예요. 정미일주가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무토 일간이신 분들, 진토가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진은 용진자예요. 무진일주요. 기토 일간이신 분들, 역시 진토가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무토랑 기토는 같은 진토를 보는 거예요. 경금 일간이신 분들, 술토가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술은 개 술자예요. 경술일주가 해당하는 거죠. 신금 일간이신 분들, 유금이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유는 닭 유자예요. 신유일주는 도화살과 홍염살이 동시에 있는 일주거든요. 상당히 강력해요. 임수 일간이신 분들, 자수가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자는 쥐자예요. 임자일주가 해당하는 거죠. 개수 일간이신 분들, 신금이 있으면 홍염살이에요. 을목이랑 같은 신금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나요. 이 글자가 사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일간 바로 밑에 있으면요. 이걸 일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타고난 홍염살이에요. 가장 강력하죠. 갑오, 병인, 정미, 무진, 경술, 신유, 임자. 이 일주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격수 본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홍염살을 쓸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일지 말고 다른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월지에 있으면요. 직업적으로 홍염살을 잘 쓸 수 있어요. 영업이나 마케팅, SNS 활동에서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월지에 홍염살 있는 분이 교육업 시작했는데요. 홍보 한번 하고 입소문만으로 대기까지 생겼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연지에 있으면요. 어린 시절부터 매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잘 활용하면 국가적 단위의 영향력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배우나 유명 유튜버 같은 분들이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하는 일의 유명세가 전국 단위로 퍼질 수 있는 거죠. 시지에 있으면요. 말년에 홍염살이 빛을 발해요. 요즘 40대, 50대, 60대 유튜버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시기에 대중 앞에 서는 일을 시작하시면요. 의외로 대박 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홍염살 글자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있으면 더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나란히 붙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작용해요. 예를 들어 일지와 월지에 연속으로 있다면요. 매우 강한 홍염살을 가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매력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거죠. 자, 이제 홍염살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혹시 자기 자신한테 해당하는 건 아닌지도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눈웃음이 매력적인 사람이 많아요. 보조개가 있거나 눈꼬리가 올라간 분들이거든요. 눈 밑 애교살이 있고 볼이 발그스레한 분들도 해당돼요. 외모적으로 호감 포인트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차가워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웃을 때와 안 웃을 때의 갭이 큰 게 특징이에요. 그 갭 자체가 매력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람 관계에서 밀당을 잘해요. 살갑게 다가갔다가 갑자기 선을 확 긋거든요.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밀당의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끼를 부린다는 댓글이 진짜 많았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무심한 게 홍염살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도 하죠. 어제는 살갑더니 오늘은 차갑고요.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홍염살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매력을 무기로 쓸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거죠. 도화살은 그냥 흘러나오는 건데요. 홍염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확실히 선을 그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요물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어떤 모임에 가면요. 일부러 구석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시선을 끌거든요. 핵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데요. 절대 관심 밖으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상대를 관찰하고요.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관찰을 잘하니까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홍염살의 전략이에요. 네 번째, 알면 알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끌리는 경우 있잖아요. 자꾸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요. 그게 바로 홍염살의 특징이거든요. 진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도화살이랑 또 다른 점이에요.
도화살은 첫인상에서 승부를 보잖아요. 홍염살은 점점 강해지는 매력이에요. 뒤로 갈수록 빠져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요. 혹시 본인한테 해당하는 거 있었나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사람 떠오르셨나요? 있으시다면 그분 사주에 홍염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홍염살이 있는 유명인들을 한번 볼까요? 사주가 공개된 분들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의 사주를 보면 홍염살의 특징이 딱 보이거든요. 첫 번째, SNL의 주현영 씨예요. 경금 일간에 바로 밑에 술토가 있어요. 경금의 술토면 홍염살이잖아요. 이분 평소 인터뷰 보시면 되게 차분한 편이에요. 근데 무대 위에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끼를 의도적으로 터뜨리는 능력이 탁월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홍염살의 온-오프 능력이에요. 두 번째, 스파의 허니제이 씨예요. 정화 일간에 미토가 있거든요. 정화의 미토면 홍염살이에요. 이분은 본인의 색과 이미지가 엄청 많이 바뀌셨잖아요. 다양한 색깔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게 바로 홍염살의 특징이에요. 한자 뜻 그대로인 거죠. 고울염, 다양한 색깔의 매력이에요. 세 번째, 더글로리의 이도현 씨예요. 임수 일간에 신금이 있거든요. 남자분인데도 홍염살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요. 연기할 때의 그 눈빛 보셨나요? 상대를 빨아들이는 듯한 매력이 바로 홍염살이에요. 홍염살은 여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현무 씨, 신봉선 씨, 이연복 씨, 백종원 씨도 해당하시거든요. 연예인뿐 아니라 요리사나 사업가도 홍염살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 앞에서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홍염살은 축복인 거죠. 정희철학원 선생님은 이걸 K신살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재밌는 관점이에요. K-팝, K-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비결 중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 연예인들 중에 홍염살 보유자가 유독 많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았을 때 폭발적인 매력이 나오잖아요. 그게 홍염살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획사분들 보고 계시면요. 연습생 뽑을 때 홍염살 있는 친구들 눈여겨보세요. 반만 농담이에요. 근데 홍염살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홍염살이 강한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한테도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하나, 원치 않는 이성 교제를 한 경험이 있다. 둘, 연애 공백기가 거의 없다. 셋, 누군가에게 스토킹이나 집착을 당한 적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요. 홍염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이성 관계예요. 홍염살이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다가오거든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랑 겹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한 댓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자일주인데 20대에는 제발 인기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피곤했다고요. 결혼하고 애 둘인데도 헌팅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매력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면요. 의외로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 올 수 있어요. 항상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 피곤하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존감을 높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홍염살이 있는 분들은 맺고 끊음이 약한 편이거든요. 마음이 좀 우유부단할 수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야 내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술을 멀리 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홍염살 있는 사람이 술 마시면요. 원치 않는 인연이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가요. 술 한 잔마다 썸이 하나씩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댓글에서도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직업적으로 승화하세요. 이게 핵심 관리법이에요. 매력 에너지를 사적 관계에서만 쓰면 화가 되거든요. 근데 직업으로 풀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영업, 마케팅, 크리에이터, 강사, 모델, 트레이너 같은 직업이 딱이에요. 사람 앞에 서는 일을 하면 홍염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강남 사모님들 중에 홍염살 가진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격수답게 원하는 걸 정확히 얻어내시는 거죠. 네 번째, 운동을 하세요. 과잉 에너지를 건강하게 소모하는 거예요. 댄스, 요가, 무술 같은 신체 활동이 좋아요. 실제로 홍염살 있는 분 중에 무용이나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화려한 의상 입고 여러 사람 앞에서 춤출 때 행복하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홍염살 에너지가 건강하게 풀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홍염살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잖아요. 아무한테나 매력을 뿌리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힘이 빠지거든요. 1년에 365 번저격하면 총알이 떨어지는 거죠. 진짜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사주에 홍염살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특정 연도에 홍염살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주에 없어도 그 해에는 갑자기 매력이 폭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도화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주에 없어도 세운으로 들어오면 그 해에 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사주에 홍염살이 없었는데요. 어느 해에 갑자기 이성한테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서 예뻐졌다, 매력 있어졌다,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세운으로 홍염살이 들어온 거예요. 올해가 2026년 병오년이잖아요. 연지가 오화예요. 자, 갑목 일간이신 분들 잘 들으세요. 갑에 오면 홍염살이에요. 올해가 바로 홍염살이 들어오는 해예요. 갑일간이신 분들은요, 올해 자기 표현 욕구가 확 올라갈 거예요. 이성한테 매력이 폭발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예술이나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해예요. SNS나 유튜브 시작하기에도 딱 좋은 타이밍이죠. 근데 말실수나 이성관계 복잡해지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다른 일간분들의 홍염살 세운도 알려드릴게요. 을목 일간이신 분들은 2028년에 홍염살이 와요. 정화 일간이신 분들은 내년 2027년이에요. 고지잖아요. 무토, 기토 일간이신 분들도 2028년이에요. 경금 일간이신 분들은 2030년이에요. 신금 일간이신 분들은 2029년이에요. 임수 일간이신 분들은 2032년이에요. 좀 멀죠? 개수 일간이신 분들은 2028년이에요. 이 시기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요, 홍염살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애든 사업이든 자기 브랜딩이든요, 홍염살이 들어오는 해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사주에 홍염살이 있는 분이요, 세운에서 또 홍염살을 만나면요, 겹침 효과로 매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갑오일주이신 분들, 올해가 바로 그 해거든요. 대박 나실 가능성이 정말 높은 해예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홍염살이 강해지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도화살과 홍염살이 같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을신일주나 신유일주 같은 경우인데요. 도화살의 은은한 매력과 홍염살의 강렬함이 동시에 있잖아요. 연예인 사주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화살만 있으면 사람이 모여요. 홍염살만 있으면 타겟을 저격해요. 둘 다 있으면요, 모이게도 하고 저격도 하는 거예요. 이게 팬을 만드는 사주인 거죠. 잘 쓰면 스타가 되는 거고요. 못 쓰면 이성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칼이 2개인 거니까 더 조심해야 하잖아요. 화개살이랑 홍염살이 같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비로운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예술가나 작가 중에 이 조합이 많거든요. 욕망 에너지가 창작 에너지로 승화되면 대단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홍염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봤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요, 홍염살은 무기예요. 잘 쓰면 매력이 되고 못 쓰면 화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도화살과 달리요, 홍염살은 내가 원할 때 매력을 터뜨릴 수 있는 살이에요. 직업으로 승화하면 성공의 무기가 되거든요. 근데 사적으로만 쓰면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재미로 봐주세요. 사주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홍염살이 있든 없든요, 자기 매력을 가꾸고 잘 쓰는 건 본인의 몫이에요. 내 사주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요, 설명란에 사주홀 링크 남겨뒀거든요. 사주홀에서 무료로 30페이지 사주 분석 받을 수 있어요. 홍염살뿐만 아니라 도화살, 화개살까지 다 나오거든요. 반려동물 사주도 궁금하시면 mypetsojo.com도 있어요. 다음엔 사주에서 가장 강력한 살을 알려드릴 거예요. 백호살이에요. 홍염살이 매력의 살이라면요, 백호살은 힘의 살이에요. 무섭지만 제대로 쓰면 엄청난 사주거든요.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